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시중은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놀주화 시리즈를 끝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관봉주화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봉주화. 그 관봉 자루로 돼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봉 자루주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스 관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98년 이전에 나와있던 자루 관봉.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관봉 자루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생겼죠. 자루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10주 관봉입니다. 10주 관봉. 1979년도에 나온 10주 관봉. 그 다음에 자, 요게 5주 관봉 78년도 거. 그 다음에 요게 79년도 5원 관봉 자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요런 82년도 1원 관봉 자루. 이거는 89년도 1원 관봉 자루.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500개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됐었죠. 요런 단위의 그 자루를 소관봉이라고 합니다. 소관봉. 500개 단위로 포장된 것을요. 자, 근데 요런 그 관봉 자루가 들어있는 것을 거래를 하실 때는, 예전부터 이제 관봉 자루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관례가 뭐냐면은, 이 자루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합니다.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그 관봉 자루 거래의 관례예요, 관례. 솔직히 속에 이게 상태가 어떤지는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오픈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거래를 해요. 이게 화폐상이나 또는 뭐 기타 경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의 거를 개봉을 해서 그 컨디션을 체크를 하지를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복불복이죠. 속의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받아봤을 때 정말 낙찰을 받았거나 구입을 했을 때 나중에 오픈해보고 나면은 정말 엄청나게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봉 자루를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를 그냥 보관하시게 되면은 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박스 관봉이 아닌 이런 관봉 자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보관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관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면 될지 내용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관봉 자루 보관 시에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준비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봉 자루. 일단은 뭐 관봉 보관해야 되니까 이런 관봉 자루가 필요하겠죠. 자, 관봉 자루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면장갑. 면장갑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넓은 직물 또는 타올. 자, 이렇게 넓은 헝겊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없으시면은 욕실에 있는 타올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습기가 없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퍼백, 소형, 중형, 대형.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퍼백, 소형, 중형, 그 다음에 대형.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퍼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이쑤시개. 자, 이쑤시개. 왜 관봉 자루에 이쑤시개냐고요? 궁금하시지요, 여러분들? 다 필요가 합니다. 이 이쑤시개. 만약 이쑤시개가 없으시다면은 클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쑤시개가 더 효율적입니다. 이쑤시개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는지 영상으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헝겊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책상에 먼저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면장갑을 이렇게 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쑤시개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일단 이쑤시개 작업을 하는 동안은 이쑤시개가 왜 필요한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른쪽, 제가 오른손잡이라서요. 오른쪽 장갑은 잠시 벗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봉자루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관봉자루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납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납봉. 일단은 관봉자루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봉주화의 퀄리티, 그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구입은 했지만은 가격대를 떠나가지고 이 안에 주화 상태의 퀄리티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입을 하셨다면은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관봉이 묶여져 있으면은 못 풀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관봉을 개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납봉이 보이시죠? 예, 납봉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양쪽으로 매듭이 갈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납봉을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이동이 돼요. 네, 그죠? 이동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돌려서 개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로 해가지고 제가 요 관봉 주화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미리 좀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요걸 한번 쏟아보도록 할게요. 쏟아보게 되면 저는 원래는 이런 그 관봉자루 속에는 동전만 들어있지 이런 비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미리 작업을 해놨던 거예요. 예, 작업을 해놓은 건데 무슨 작업이냐면은 이 동전의 퀄리티가 좋은 상태와 안 좋은 상태를 제가 미리 분류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분리 작업을.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동전이 특히나 이게 황동 주화 같은 경우는 검은색 반점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검은색 반점이라든가 기타 변색이 돼 있는 주화들과 컨디션이 아주 양호한 상태의 주화들하고 분류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분류 작업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 검은색 반점이 흑사병처럼 다 번집니다. 정상적인 주화들까지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주화와 나쁜 주화들을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분류 작업을 했어요. 네. 화면이 떨리네. 네, 이런 식으로 분류 작업을 해놨습니다. 제가. 네, 좀 다행히 이 주화 같은 경우는 79년도 10주인데 상태가 아주 양호한 주화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주화를 쏟아가지고 다 일일이 상태를 보셔갖고 세분화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상태 좋은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지퍼백에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쏟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관봉 주화 안에는 이런 명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네, 명세서가 들어있는데 관봉 주화의 그러니까 품질 보증서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아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다 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나름대로 잘 이렇게 보존하셔가지고 그 지폐 마운트가 소형 지폐 마운트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셔갖고 이것도 같이 보관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저기 이렇게 낡거나 이렇게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뭐 스카치 테이프를 좀 붙여서라도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명세서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빼놨어요. 자, 장갑을 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앞면에는 지금 여기가 앞면이죠. 앞면에 보시게 되면 요 부분 봐보세요. 보이시죠? 이 부분에 흑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분류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흑색 반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그냥 분류 작업 없이 방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아주 양호한 주화들까지도 이게 다 번집니다. 옛날 유럽에서 왜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됐을 때 그 전염병이 전파력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점이 생기게 되면은 요 반점이 생긴 주화들이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반점이 생겨요. 흑색 반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밀크 스팟이라든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심하게 되면은 요게 요 뒷면까지 뚫고 나옵니다. 이게 흑색 반점이. 그렇게 되면 요 뒷면에 또 같이 그 붙어있던 주화들까지 다 옮겨 붙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주화 한번 봐볼까요? 요 주화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변색이 약간 진행이 됐죠. 여기 네, 이 부분이요. 변색이 약간 진행이 됐죠. 포커스가 지금 잘 안 맞네. 네, 이 부분 네 진행이 됐고 여기 조금 괜찮지만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변색들이 좀 부분적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빼놨습니다. 네. 이것도 이 부분이 약간 변색이 왔죠? 예. 이쪽 부분에도 지금 행자 밑에 약간 변색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79년도 10주 관봉자로 500개 중에 지금 이 검정색 흑색 반점이 발생되거나 약간 변색 온 거는 사실 5개밖에 지금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분류 작업을 해봤는데 정말 최상의 상태의 퀄리티더라고요. 그렇다면은 500개에 5개면은 사실 1%만 지금 로스분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1%라면은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봉자로 구입해서 로스분이 1%만 나왔다. 상태 안 좋은 거 1%만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예,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별도의 소형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명세서랑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보통 관봉 자루를 구입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로스분이 최소 20-30% 이상 또는 뭐 심지어는 7-80%까지 로스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태 안 좋은 게. 상태 오히려 퍼펙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10%에서 20%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관봉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관봉 자루를 거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속에 퀄리티가 지금 컨디션이 남아있는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거를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입하신 분도 사실 이거를 개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개봉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 구입을 하셨다면.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속 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지금 주화들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막 흑색 반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질병이 걸려가지고 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주화들까지 다 변색이 되고 다 번져요. 이게 전염병처럼 일종의 흑사병처럼, 패스트 흑사병처럼요. 다 번지게 되면 나중에 관봉 전체 주화가 솔직히 제대로 쓸만한 미사용 주화가 안 남아있는 거죠. 다 전멸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봉을 구하셨을 때.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79년 10주 관봉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주 관봉을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 관봉은 어떨지. 네. 오주 관봉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제가 전에 미리 좀 손을 봤던 겁니다. 예.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78년도 5원 관봉 소관봉입니다. 자, 이걸로 이쑤시개로 이거를 열어주세요. 잘 열리지가 않네. 열다가 이렇게 부러졌죠? 네. 네.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제가 미리 좀 손을 써놨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가위로 절단을 할게요. 절단을 하고 쏟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리카겔도 제가 넣어놨고요. 습기 먹지 말라고 이제 시리카겔도 넣어놨습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주화가 아주 정말 찬란하죠? 색깔이. 네. 지금 이 주화, 5원, 78년도 5원 주화 같은 경우도 500개 주화 중에서 정말 이것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자, 대부분. 자, 이런 식으로. 미사용, 퍼펙트한 미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리 다 검색을 통해가지고 이제 검사 작업을 했죠. 미세한 변색이 있는 것은 단 10개만 나왔습니다. 예. 즉, 10개라는 것은 2% 로스가 나왔다는 거죠. 예. 약간 흑색 반점이 있거나 미세한 변색이 있는 거는 10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별도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 마찬가지로 여기 5원주화에 관련된 영세서도 이렇게 보관을 별도로 이렇게 마운트에 넣어서 보관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중형 지퍼백에다가 이거를 별도로 담아주세요. 이거를 중형 지퍼백에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색이 있는 것들과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 지퍼백에다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를 담기 전에 여러분들은 피스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낱개로 앞면 뒷면을 다 보셔갖고 피스 검사를 통해가지고 미세한 변색이 있는지, 그 다음에 흑색 변색이 있는지, 밀크 스팟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변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기서 또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게 흑색 변색이거든요. 흑색 반점. 그것들은 별도로 또 포장을 해주시고, 밀크 스팟이 있는 거는 그거는 또 별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미하게 갈색 변색이 있는 것들은 또 별도로 해주시고, 그래서 흑색 변색이 있는 것은 무조건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전염이 됩니다. 다 옮아가 버리기 때문에 흑색 변색이 제일 아주 취약한, 굉장히 고약한 주화거든요. 그것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봉 주화 있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중형 지퍼백에 이것을 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상태의 주화들은 이렇게 별도의
지퍼백, 중형 지퍼백에다 담았고, 그 다음에 상태가 나쁜 것은 소형 지퍼백이나 기타 비닐에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담아주셔갖고, 중요한 것은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전염병이 발병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명세서, 주화 명세서도 별도로 잘 보관하시라는 점. 이게 이 관봉의 보증서라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분류 작업 이렇게 잘 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이게 또 열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지퍼백이 개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요. 자, 스카치 테이프로, 아이고, 화면이 흔들리고 난리 났네. 자,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됐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퍼백이 분리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곳을 다시 관봉자루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화 명세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셨던 변색 있는 주화 별도로 분류 작업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리카겔 같은 것을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하신 다음에 호스 다시 앞에 처음처럼 이렇게 다시 관봉을 묶으시면 돼요. 어이구, 막 화면이 막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감들어가서 흔들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돌돌돌 말아서 돌돌돌 마셨죠? 이렇게 잘 마르셨습니다. 이렇게 마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관봉 납땜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쭉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쏙 쭉 잡아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제자리로. 그죠? 가시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관봉 자루의 보관 방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전에 준비를 제가 하시라고 했던 여기 대형 지퍼백이 있죠. 예. 중형은 아까 분리할 때 썼던 거고요. 소형은 이런 식으로 변색이 된 것들을 소형 지퍼백에다 담으시고, 중형은 나머지 상태 양호한 거에 담으시고, 자, 이렇게 대형 지퍼백은 관봉 전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관봉 주화의 보관은 완벽하게 장기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을 하셔도 퀄리티의 상태는 변경 없이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주화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완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원, 10원, 네. 그 다음에 5원까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봉주와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봉주와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관봉을 이런 식으로 개봉하신 후 잘 별도 분류를 하신 다음에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관봉주와 개봉 시 조치사항. 먼저 1번 주화 명세서를 잘 보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정상적인 컨디션의 주화들을 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변색된 주화를 격리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밀크 스팟, 갈색 반점, 흑색 반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악성적인 그 반점이 뭐냐면 바로 흑색 반점입니다. 흑색 반점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잘 격리 조치를 해서 포장을 하셔야 되고요. 갈색 반점, 밀크 스팟 반점도 별도로 다 포장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정상 주화와 변색된 주화 격리 후에 소형 지퍼백에 각각 분리해서 관봉에 다시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변색된 주화, 로스분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봉 주화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속의 컨디션이 얼만큼 주화가 컨디션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봉을 해가지고 만약에 로스분, 즉 변색된 주화가 되겠죠. 한 자루에 소관봉은 50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0% 미만, 50개 미만이 변색이 됐다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관봉을 구입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20%에서 40%, 즉 수량으로는 100개에서 200개가 되겠죠. 이 정도 변색이 있다면은 통상적인 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 이상의 변색이 됐다. 즉 250개 이상의 변색이 나왔다고 그렇게 가정이 된다면은 소관봉 한 자루예요. 그래서 사실 관봉 구입에 있어서 실패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로스분이 굉장히 지금 50% 이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 관봉 주화에 있어가지고 구입하는데 적절치 못한 거죠. 네. 그렇다고 아마 반품이나 환불은 해주지 않을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봉의 그 소관봉 자루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복불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관봉 자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극명한 자료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관봉 자루 구입에 있어서 수집가들이 호불호가 좀 나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관봉 자루를 구입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피스 주화, 낱개 주화로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계시는 거거든요. 이 관봉 자루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봉 자루 수집에 있어서 좀 더 참고하시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관봉 자루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재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 시간에 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